안녕하세요, 차걸입니다. 짜란! 깜짝 놀라셨죠? 제가 오늘 캐스퍼를 총 3대나 준비했습니다. 국산차 경영 SUV 중 1위를 차지하는 캐스퍼는 올해 일렉트릭 모델을 공개하면서 한 번 더 큰 이슈와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따끈따끈한 24년식 캐스퍼로 가장 많이 보시는 1.0 가솔린과 가솔린 터보 등급, 그 중에서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시그니처 색깔인 카키까지. 디자인은 일반 SUV를 펑 하고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요즘은 경차, 소형차가 옛날 미니미니한 디자인을 버리고 그보다 더 커 보이고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캐스퍼의 외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앞이 터보랑 일반 모델이랑 다른 점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터보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에어덕터 부분이 훨씬 더 터보가 넓어요. 제가 이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다가 진짜 이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역시 시그니처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타이어 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며 이 측면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선들과 뭔가 둥그스러운 이 느낌이 귀여우면서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이다 라는 게 한눈에 딱 느껴지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가공 휠이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네요.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썬루프 옵션을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A필러 부분이 무광으로 짜란 변신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쭉 와주시고 너무 귀여워. 이것도 어떡해 이게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옛날에 닌자 거북이 아세요? 닌자 거북이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귀엽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액세서리도 많이 다신다고 하는데 저기 차에 조금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부분도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캐스퍼만의 디자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오밀조밀 돼 있는 이 라이트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와중에 이 현대 마크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주얼리 같은 느낌? 되게 이것도 이뻐요. 트렁크 각설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넓은 트렁크 공간은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경차가 뭐 트렁크 공간이 넓은 것 같다가 얘기하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경차의 트렁크 치고는 그래도 넓어요. 이 차로 차박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평탄화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열만 하는 게 아니라 1열까지 다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짜란. 오, 괜찮은데요? 매트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차박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캐스퍼 진짜 여러모로 쓸모가 많겠는데요? 혼자서 여행하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정말 이 차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트렁크 영상 쇼츠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트렁크 갇혔을 때 여는 방법. 여기 보면 여기 캐스퍼에도 이게 있네요. 여기다가 2열에 있는 안전벨트 끌고 와서 뽑으면은 안에서도 트렁크가 열리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또 터보랑 그냥 일반이랑 다른 점이 나옵니다. 지금 터보 같은 경우에는 왠지 배기구가 달려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크롬 색상의 가니쉬가 달려있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냥 터보 차량이 아닌 일반 인스펄레이션 등급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크롬으로 돼 있죠. 아까 터보는 블랙이었잖아요. 여기 그릴이. 네, 크롬 색상으로 돼 있고 에어덕트 부분이 아까 터보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동글뱅이 귀여운 라이트까지 뽕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면 가공 휠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귀여운 것도 여기 쏙 있네요. 옆모습은 똑같고 여기서 이제 터보랑 다른 점, 이 밑에가 페이크 배기구가 양옆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터보에 왠지 페이크 배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모델이 이렇게 있는 건 참 특이하네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라벨지 같은 거? 나도 진짜 이 차에 반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기자기하게 전차주분께서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른 차랑 틀린 게 이렇게 지붕처럼, 마치 기와집 그 지붕처럼 비를 덜 맞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공기 역학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또 튜닝을 해놨습니다. DIY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서 타면 정말 애정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루프렉이 기본 옵션으로 장착돼 있어서 이 또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휠이 다르네요. 17인치는 똑같고요. 다크 그레이 휠입니다. 다크 그레이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모습을 보면 제가 검은 그릴 뭐라고 했죠? 네, 터보.
터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귀엽게 액세서리를 달아놓은 모습이 마치 크록스 같달까? 제가 골라서 꼈다 뺐다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성분들이 이 차를 좋아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내에 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화사하지 않나요? 이 실내를 뭔가 아이보리 시트로 했더니 정말 뭐 관리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더더욱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핸들부터 먼저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기가 꼭 제네시스 그 럭비공 핸들처럼 꼭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D컷 핸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통화 버튼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양손 운전도 하시지만 한 손으로 운전할 때 보통 왼손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왼쪽에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점은 또 있네요. 8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여기 터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있는데요. 그래도 딱 보기에 시인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좋다. 그리고 이 송풍구가 되게 특이해요. 보통 이렇게 위, 아래, 옆 뭐 이렇게 움직여지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진 않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이런 공조 버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터치식으로 돼 있는 게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용성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길게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버튼들이거든요. 일단 내비게이션 들어갈 때 보통 여기서 검색, 경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통합 검색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제가 갈 주소를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 내비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길게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검색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또 밤에 야간 운전할 때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좀 부실 때가 있잖아요. 이 전원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짜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야간 운전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크루즈 컨트롤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크루즈 컨트롤 쓰실 때 이 속도가 하나하나 올리면 1씩 올라가거든요. 1km씩. 뭐 60km에서 시작했으면 61, 62, 6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길게 꾹 위로 올리면 70, 80 이렇게 10단위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 버튼도 있는데요. 이 통화 버튼을 길게 누르잖아요. 길게 누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아직 기기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바로 연결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드가 없어서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누르면 요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버튼이고요. 이 볼륨 버튼을 꼭 눌러보겠습니다. 제조 번호는 네. 0000. 이런 식으로 차량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레버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레버를 내리면 아래를 보여주고 올리면 다시 위를 보여줍니다. 통풍구하고 공조 버튼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 하나 아니면 뭐 조그마한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몇 가지 쭉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비춰줘서 굉장히 무드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2개 있고요. 여기 색상이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도 너무 예쁘고 이게 높은 등급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 있죠? 이 공조 버튼을 싸고 있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천정 있죠? 이 천정에 보면은 굉장히 예쁜 체크무늬, 하운드 체크무늬라고 하나? 이런 무늬로 되어 있는 부분도 높은 등급에만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DIY를 좀 많이 해놓으셨던 차 중에 하나인데 도어 손잡이 부분을 보면은 메탈 부분으로 이렇게 또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저 차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안 달려있지만 제가 옆에 있는 썬루프 달려있는 차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썬루프가 없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등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돼 있고 썬루프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이 공간이 뚫려 있어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렇게 차간 이동이 가능하다. 네, 이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가운데 콘솔 박스를 뺐습니다. 그런 공간감이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텀블러를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공간이 되게 좁아요. 여기 보면은 공간이 되게 좁아서 이렇게 큰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종이컵 크기? 일반 종이컵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타시는 차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드라이브랑 트랙션 모드가 있는데요. 트랙션이 먼저 떴으니까 트랙션을 얘기해 드릴게요. 트랙션, 스노우, 눈 오는 날,
그다음에 샌드, 뭐 모래, 그다음에 머드, 진흙 그런 곳에서 이제 달릴 수 있는 모드로 변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모드. 내가 가끔 열받았다.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빨간색으로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썬루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썬루프가 있는 차로 넘어왔는데요. 바로 이렇게 썬루프가 위에 짜르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차보다 좀 더 일렬 쪽에 가깝게 썬루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하늘을 보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썬루프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실내등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아까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따로따로 이용할 수가 있는 점이 더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40만 원에 썬루프를 추가하면 외관에서 보여드렸던 그 A필러 부분이 블랙 테이핑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투톤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40만 원 투자해서 썬루프의 개방감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2열에 안 타볼 수 없죠. 의자가 제 기준으로 맞춰놓은 기준에서 레그룸이 주먹 2개, 그다음에 헤드룸이 주먹 1개 반 정도 돼서 뭐 넉넉하진 않지만 경찰서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옷걸이도 양옆으로 이렇게 있네요. 이런 부분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전벨트를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안전벨트 꽂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면 수동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이 밑으로 여기 이 부분을 앞으로 끌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지금 제일 뒤로 간 거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짐 트렁크에 많이 실을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아까 의자 접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의자를 폴딩하는 그 부분을 당기면서 수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각도는 괜찮아요. 방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조금 좁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뒤로 하고 나니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옵션이 있는데요. 애견주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옵션입니다. 펫 프렌들리라는 옵션이 있는데 중소형견을 같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애견인 분들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정말 내외감만큼이나 주행감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출발 느낌은 가볍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차체가 이 경차인 만큼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도로 위를 이렇게 떠서 가는 느낌? 이 캐스퍼의 고질병을 캐스퍼 동호회나 이런 데서 제가 서치해본 결과 말타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디드라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정차한 후에 이 프론트 버튼이나 리어 버튼 있잖아요. 여기 에어컨 버튼.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울컥거림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 글로브 박스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보실 때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무상 수리가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수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몰아본 결과 가속력은 좋은 편이에요. 경차가 이 정도의 가속력을 낸다? 그리고 또 터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안 달려볼 수 없겠죠. 일단 노멀 모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팍 밟은 상태에서 쭉 가속을 올리려고 이게 엑셀을 밟았을 때 쭉 치고 나가지 못하네요. 지금 60km인데 부항부항 거리면서 속력이 지금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 아시려나? 이렇게 부항부항 부항 부항 이런 힘을 기를 모아서 뭔가 나 달린다 하면서 쭉 조금 나가는 느낌?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빙 모드 변경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멀 모드보다는 확실히 엑셀을 밟았을 때 더 힘이 받아서 빵 나가긴 하네요. 근데 막 드라마틱한 정도는 아니다. 이 차의 외관처럼 귀여운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L이라고 있거든요. L단 기어 방지는 자동차의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기어 스킵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고무가 들어가져 있어서 D드라이브로 변경을 할 때 자꾸 L로 변경되니까 D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 다들 뭔지 아시죠? 밑으로 당겨도 L로 안 가고 D에서 멈춥니다.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요? 승차감은 어때요? 텅텅 튀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체가 막 많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죠. 저도 이거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닌데 막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노면 소음이라던가 이런 풍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나는 편이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후진하면서 느낀 건데 이 기아봉이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뜨잖아요. 이 부분이. 이 뜨는 부분에 제 손가락이 찝힐 뻔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확 뺐거든요. 그거 다들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1.0 가솔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출발은 비슷합니다. 와, 이게 터보보다 확실히 안 나갑니다. 아, 확실히 느껴지네요. 터보도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가속감과 가속력은 아니었지만 밟았을 때 터보보다 조금 덜하네요. 지금 이 터보가 다른 경차 뭐 레이나 모닝 뭐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터보가 나온 게 참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비가 더 오기 전에 빨리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km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엑셀을 제가 계속 밟고 있거든요. 차가 안 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 뭐가 브레이크를 지금 잡고 있나? 뭐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의 그 정도? 근데 저속할 때는 또 부드럽게 쑥 나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보다 확실히 바닥에 질질 붙어서 끌려다니는 느낌. 지면이 이 차를 잡는 느낌. 나가려는 걸 못 나가게 하는 네. 느낌. 뒤에서도 느껴지나요? 네. 네, 저도 지금 그래요. 아,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단점이네요.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가속력으로 타는 차는 아니지만 진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장점은 정말 진짜 너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독특하면서 유니크한 디자인. 단점이 가속력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이 차를 타실 분이라면 터보를 사셔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캐스퍼 총 3대를 두고 리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경차를 첫 차로 많이 시작하시는데 안전 보조 기능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차임으로 혜택 받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취득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등등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수납 공간과 풍절음, 그다음에 승차감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2일만 차량 운행을 안 해도 배터리 방전 또는 배터리 주의 경고 등이 뜬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차거리 준비한 캐스퍼 영상이 좋으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차거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샤파는 걸 차를 타고 운전에 자유롭게 내가 고른 차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거야 나의 캠퍼스길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데스크 모든 곳을 누비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런 약간 나와 우리 여정을 떠나자